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터 박명호라고 합니다. 오늘 시내 리터러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영화 보는 건 다 좋아하시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극장은 많이 못 갈 수도 있지만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영화를 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는 많이 보지만 어떻게 하면 영화를 더 깊게 읽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영화를 더 재미있게 향유하고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시네 리터러시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재미있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영화를 보실 때 적용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를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 영화에 대한 글을 또 많이 써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영화 리뷰를 꾸준히 써서 그 내용으로 책을 또 쓰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또 강의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네 리터러시 이 강의를 들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에 이제 1000만 관객의 영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감상자들이 더 주체적인 영화 감상자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영화라고 하는 이 대중예술을 더 깊게 이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화 안에는 예술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문학적인 요소도 많이 담겨 있죠.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인문학적 생각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영화는 글이 아닌 이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잘 들으면 이미지 해독 능력을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 교육은 많이 받지만 이미지 교육은 매우 적은 게 또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수업 때 그런 새로운 교육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은 영화 감상자가 되면 결국은 뭐가 좋으냐면 영상 산업 자체가 매우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의 강의를 들으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으니까 재미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문자 문맹이 있었다면 이제 요즘은 이제 이미지 문맹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글자를 잘 못 읽는 그런 분들이 많았죠. 지금은 뭐 글자를 못 읽는 분은 거의 없지만 반대로 이미지 해독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그저 영화를 즐길 때 그냥 스토리만 즐긴다든지 뭐 이 정도에 머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시네 리터러시 수업을 통해서 이미지 해독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보다 우리의 영상 산업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또 가장 핫한 컨텐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최근에 봉준호 감독님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또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영화 컨텐츠 시대에 시네 리터러시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같은 이제 동영상 컨텐츠 산업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죠. 이러한 시대에 이미지, 시네 리터러시 능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네 리터러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2020 무비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3개의 키워드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기생충, 두 번째 키워드는 넷플릭스, 세 번째 키워드는 젠더 감수성. 이 3개의 키워드로 우리 동시대 영화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기생충을 또 빠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핫한 영화이기도 했고요. 작년이었죠.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아가지고 또 전 세계를 놀라키기도 했는데 올 초에는 오스카에서 무려 4관왕을 해가지고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런 순간을 맞이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실시간으로 아카데미 영화제를 봤는데 봉준호 감독님이 수상 소감을 할 때 너무 감동적이어서 또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이 오스카 4관왕을 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또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저 이제 축하하고 한국 감독 최고 이렇게 멈췄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영화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생충을 계기로,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을 계기로 이제 한국 영화가 헐리우드까지 더 무대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창작을 하고 한국 관객들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더 시장을 넓혀서 전 세계로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영화의 그 수준이 얼마나 이제 뛰어난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봉준호 감독을 거의 20년 전부터 좋아하고 또 팬으로서 연구하기도 했는데 이제 항상 느꼈던 것이 우리가 흔히 영화 전공 서적에서 봤던 그런 어떤 거장들의 영화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봉준호 감독님이 너무 영화를 더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감독이 이렇게 잘 만드는데 왜 알아주질 않지? 이런 고민을 이제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 기회에 이렇게 한국 영화의 수준을 이제 증명할 수 있어서 저 개인한테도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나의 그런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 기생충을 통해서 어떤 한국 영화의 리얼리즘 미학을 완성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그런 수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학적인 특성이 없고 어떤 헐리우드의 거장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거장 감독이라든지 이러한 영화들을 공부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어떤 기생충이나 어떤 봉준호 감독님이 꾸준히 실험했던 그 창작품을 통해서 어떤 한국 영화만의 미학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로서도 너무 의미 있는 그런 영화이고 그런 수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역시나 영화 산업이 더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계급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국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 세계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주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이 상을 받았다고 축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극장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신작이 개봉을 하면 사람들이 다 극장에 몰려가고 거기서 데이트를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신작을 개봉해도 극장에 잘 안 가고 텅텅 비어 있는 그런 극장의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을 통해서 영화를 보기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영화를 보는 일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런 영화 산업의 변화가 역시나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역시 가장 집중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넷플릭스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영화를 온라인에서 개봉한다는 것이 조금은 사람들이 이상해하고 조금은 익숙치 못하고 또 때로는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옥자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넷플릭스 지원작으로 넷플릭스에서 처음 개봉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차별하는 그런 영화제 기관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영화 서비스 시장이 더 크게 되었다는 그런 것이 또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봉준호 감독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많은 대가 감독들 마틴 스콜세지라든지 아니면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넷플릭스 지원으로 영화를 만듦으로써 온라인 영화 시장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영화를 봤다면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누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이제 젠더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저는 이제
영화 속 여성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더 커지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영화 안에서의 여성 캐릭터도 여전히 큰 문제이기도 한데 이러한 문제를 가장 처음 제기한 그런 영화 비평가가 있는데 바로 로라 멀비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비평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영화에서 통제하는 응시는 항상 남성적이다. 그래서 관객들은 남성 주인공과 시선을 동일시하고 단순히 여성은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 에로틱한 볼거리 대상으로만 만든다. 이렇게 당시에 영화 산업에서 여성 캐릭터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학문적으로 처음으로 제기했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요소가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틀을 깬 아주 소중한 영화가 있는데 바로 이제 델마 루이스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두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이 두 캐릭터는 그동안의 관습, 단순하게 볼거리로서의 여성이라고 하는 그 틀을 벗어나서 이제 주체적으로 삶을 해나가는, 모험하고 창조적으로 삶을 도전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매우 뛰어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페미니즘 비평을 할 때 꼭 이제 보게 되는 영화이기도 하고 또 저처럼 또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시나리오 작법서로서 어떤 교과서로서 또 이 영화를 굉장히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주었던 두 여성 캐릭터의 어떤 모험, 이 장면은 굉장한 명장면으로 또 남아있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의 영화를 좋아하는 많은 영화 감상자들이 그 델마 루이스를 한번 다시 보는 것도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영화 속에서 여성 캐릭터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를 고민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오늘날 현대 영화를 봐도 많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과 한 5년 사이에 한국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가 그려지는 모습들이 더 다양해지고 더 창조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걸캅스라고 하는 영화라든지 코믹 영화인데 굉장히 재미도 있으면서도 여성 캐릭터의 모습을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주체적으로 그린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르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역시도 이제 멜로적인 정서, 어떤 휴머니즘 정서가 강한데 이 안에서 보여주는 어떤 여성 캐릭터, 두 여성이 그린 그 스토리 라인이 매우 매력적이고 매우 흥미로운, 영화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또 뭐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욕망이 충돌하는데 이제 남성 캐릭터의 욕망은 굉장히 뒤틀려 있고 어그러진 반면 이제 두 여성 캐릭터의 욕망은 매우 솔직하고 매우 주체적으로 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주 좋은 감독님들이 이러한 젠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더 다양한 그런 영화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영화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생충 그리고 이제 온라인 서비스 넷플릭스 그리고 젠더 감수성 그래서 2020년 영화 읽기 트렌드로 요 세 개의 키워드를 제가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잠깐 여러분들에게 영화 감상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시고 또 가족이나 혹은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과 토론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텐데 우리가 영화를 보고 좀 다양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에 한번 별점을 줘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영화 속에서 공감되는 하나의 인물을 선택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명대사 한번 좀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영화는 문자 예술이 아니라 이미지 예술이기 때문에 영화의 명장면에 대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숏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같이 토론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영화에 대한 감상이 더 풍성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영화 감상 꿀팁을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